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배열 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자, 그리고 정배열로 바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무엇보다 하락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앞에 좋을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죠. 근데 그 실적이 분기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에 의해서 선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예상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거쳐온 과정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적자를 봐왔었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5년치의 실적을 보더라도 18년도에 4천억 적자, 6천억 적자, 1조 적자, 1조 3천억, 8,500억, 그쵸? 이런 상황을 지나와서 올해 흑자로 돌린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선주들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데 차기 주도주가 된다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건 실적인데 그 실적을 조선업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를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3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까지 포함된 실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흑자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을 더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찍히는 실적 196억, 589억, 759억 이런 정도의 실적이 실제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익을 본 건 요게 맞죠.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수주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요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었던 적자로 받아왔었던 그 수적 물량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조선주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적이고요. 그 실적을 지금 수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이 막 수천억, 수조원씩 이렇게 이익이 찍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익이 찍히지 않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미 6월 달부터 선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확인,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뭐가 될까요? 9월 달과 10월 달에 있었던 조정은 시장으로 인해서 받았었던 조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그쵸? 여기 한 8월부터 한 9월 한 중순 정도까지 나왔었던 조정은요, 한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일단 실적 대비해서 선반영을 받았고 단기 상승폭이 한 30% 40%씩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격 조정 과정을 보낸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쵸? 9월과 10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온 이 조정은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당연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내용은 정배열과 역배열로의 전환점,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가격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선 쪽에 대한 부분은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11월 달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FLNG, 그렇죠? FLNG 쪽으로 수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해양 플랜트 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요, 조선에 대한 이런 부분, 즉 배를 계속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배들이 퇴역하는 배들이 있겠죠. 이런 배들은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데 배를 건조하는 도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선소에 넘기면 되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 정도의 상황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한국에 몰려있죠. 한국에 몰려있는 조선사들이 지금 요런 정도의 상태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자,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주가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도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요 내용이고요. 그쵸? 도크마다 LNG선이 꽉 찼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11월 달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캐나다 시더에서 FLNG 수주가 들어왔는데, FLNG 수주가 들어오기 전에, 그쵸?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했습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도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숫자로 찍히는 과정에서, 그쵸? 과거에 받아왔었던 적자 수주 물량이 다 털리죠. 그랬을 때는 실적의 증가폭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나온 예상 실적이 2,380억입니다. 이게 시작으로 배를 계속해서 건조하는 수주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퇴역하는 배들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과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 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겼을 때 그때만 딱 매도 구간으로 잡고 물량을 줄이고 다시 물량을 늘리는 그런 가격 전략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즉 내가 얼마의 매수를 해서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자, 지금 62평을 넘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에코프로 그룹주도요, 지금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을 방어하지 시장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매도 구간이 아니고요. 절대 털리지 마세요. 그쵸? 횡보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절대 털리지 마시고, 지금 얼마에 매수해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딱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삼성중공업을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서지만 그 시작점은 신고가라고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말고도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리노공업이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0%대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물론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매수 자체를요 19만 1,500원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고가에서 밀리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뭡니까? 단기 보유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12월 5일, 그렇죠? 자, 시간대를 보시면 오전 8시 57분 그리고 오전 9시, 그렇죠? 장시작 전에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바로 시장가로 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목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해서, 그쵸? 보합권, 지금 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쵸? 시가 1.2%, 고가 7.6%. 물론 고가 대비해서 밀린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고가 종목에서 시세의 속도가 강하게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될 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다음 고가에서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단기적인 수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 그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단기 투자에 대한 기준은 2주가 돼야 되고요. 왜? 2주 안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내가 가격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은 3개월이 돼야 됩니다. 뭐 연단위 투자를 한다. 이거 자체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3개월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3개월 올라가고, 그쵸? 3개월 동안 폭등이 왔을 때는 대략 한 짧아도 한 달, 두 달. 그쵸? 그리고 폭으로 보면 20에서 30% 정도는 올라간 폭에 비해서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 반드시 지키고요. 무엇보다 그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 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내용만 생각하면 된다. 얼마에 매수할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 이후에는,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을 활용해서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그 위치에 와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수익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 관련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말 대비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